예, 날씨가 아침 저녁에 쌀쌀했다가 낮에는 잠깐 풀어지고 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잘 지냈어요. 네, 평안히 잘 지낸 것 같아요. 예. 날씨도 그렇게 아주 매섭지는 않고, 그렇죠. 조금 추워서 긴장했는데 날씨가 조금씩 풀어지니까 안심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네. 윤철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하는 일 없이 맨날 바빠요. 예, 그냥 저기 복지관에서 뭐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예. 또 그냥 뭐 하여튼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복지관에서 뭘 배우시나요? 스마트폰이요. 아, 근데 이게 예. 거기서는 되는데 집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사용해보려 타야 돼요. 예, 우리 정환영 선생님이 전문가실 텐데. 정환영 선생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지난주 저 아내 생일이었어요. 아, 아이들이 와가지고 참 북적거리고 그랬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예, 좋은 날 보내셨네요. 우리 고지우 PD님 어떻게? 네, 저는 여기 청주 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충청북도에서 지난주에 친구가 그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만나러 제천에 다녀왔는데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같은 충북인데 거기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훨씬 춥고 추워요, 맞아요. 또 군이랑은 또 다른 시의 분위기를 오랜만에 네, 만끽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기차를 타고 무궁화 타고 제천까지 있어요? 네,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더라고요. 중앙선으로 계속 안 내리고 연결이 돼요? 네, 직행으로 바로 옥천에서 제천역까지 가는데 근데 같은 충북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확실히 땅이 넓구나. 충북가.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 제천 서울보다 멀죠. 서울보다 멀어요. 참 여기서 어디를 가려면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옥천이 광역전철이 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교통이 좀 편리하긴 할 텐데 지금 광역전철이 지금 확정은 됐는데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원래는 500억 미만에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예,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게 연결되면 어떻게 편리할까요? 이제 뭐 대전으로 연결이 되니까. 대전 연결되니까 이제 대전에서 여기저기 많이 또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전 교통편이 많으니까. 대전 연결. 저는 참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전철 생긴다는 게 그 하여튼 이사 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전도 전철 생긴다니까 어쨌든 편해요. 전철이 있으면. 유성도 직접 가갔네. 그렇죠. 이제 유성도 가고 그게 하면 청주공항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네. 아이고야. 그러면 비행기 탈 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서울 가려면 대전역까지 차 대고 이렇게 또 갈아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무궁화도 타긴 하지만 맞죠. 뭐 그런 것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또 무궁화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불편한 점은 또 많이 대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또 옥천이 대전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옥천보다 맞아요. 영동이 더 기차 편이 더 많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전하고 옥천 너무 텀이 짧고 영동은 좀 기니까 영동에 새마을호가 더 많이 다닙니다. 맞아. 그래요? 영동 사람들은 기차 타는 인구가 더 많고요. 대전 영동에서 30분 걸리니까 더 많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재원 선생님 오늘 한번 원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영동이 매력 있네요. 몰랐네요. 옥천이 영동보다 조금 더 큰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옥천이 기차도 많이 다니고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 영동에 그렇게 영동은 기차가 많이 다녀요. 예, 김천하고 사이에 있기도 하고. 김천은 시니까. 예. 그래서 영동에서는 지금 대전하고 김천하고 대전하고 대구 사이에 이제 광역지철을 서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대구하고 대전 사이에 영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 땅 속을 이렇게 맨날 파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난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싱크홀 글쎄. 네. 아, 땅 속을 파는 게 아니라 위로 다니는 위로 거지. 다니는 겁니다. 위로 다니는 예, 거야? 옥천 광역전철은 그냥 기존 노선을 활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플랫폼만 새로 조성하는 거고 그건 좋네요. 한 18, 19분에 지하철이 아니라 18, 19분 단위로 지상으로 예, 다니는 지상으로 거. 그냥 지금 철로를 이용해서 전철이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대전으로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짧은 시간 내에 자꾸 기차가 이동할 수 있으면 암만 해도 생활 반경이 좀 넓어질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은 있는데 그게 언제 빨리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읽다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몇 가지를 한번 찾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한 곳을 읽어봤더니 이런 안내가 있더라고요. 딱 30일만 뭐 1년 6개월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길어서 엄두가 안 나는데 30일만 이렇게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렇게 주목을 끄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수면은 8시간 이상을 취해라. 그다음에 매일 채소를 섭취해라. 그다음에 2리터의 물을 마시자.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과자는 과감히 끊어라.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라. 하루 30분씩 독서를 해라. 그다음에 매일 햇볕을 쬐라. 이렇게 30일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누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건 매일 10분씩 명상을 해라. 근데 10분 명상 3분도 길더라고. 해보려고 앉아 있어 보니까. 맞아요. 근데 10분을 한다면 요거는 인생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에 10분은 사실은 애게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10분을 날마다 하래 해가지고 내가 무슨 고요히 혼자의 생각 속에 이렇게 명상할 수 있다면 정말 뭔가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 10분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실천하려니까 그 10분이 막 10시간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천을 잘 못하는데 어제도 해보려고 앉아가지고 10분을 하려고 그랬더니 10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10분을 쉬려니까 왜 10분이 이렇게 긴지. 먹고 노는데 10분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명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1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꾸준히 자기가 어떤 뜻을 갖고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도 한번 다 함께 10분 아니면 짧게면 하루 날마다 5분이 계속 실행하다 보면 몇 달 후에는 10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옆에 책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그렇게 또 써놨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삶의 10계명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써 있는데 1번 참 재밌어요. 숫자를 1서부터 10까지에 비유해가지고 했는데 1만 하지 말아라. 때때로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2, 이 일 저 일 끼어들지 말아라. 우리가 가끔가다 끼어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3, 5 놀러 다녀라. 인생은 외로운 존재이니까 어울려서 놀아라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4, 사생 결단하지 말아라. 여유를 갖고 살지 그렇게 죽자 살자 덤벼들지 말라는 얘기고 5, OK를 많이 해라. 되도록이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아마 제가 이 책을 옆에 둔 거는 그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지혜로울까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육체적 스킨십을 즐겨라. 스킨십 없이 홀로 지내면 빨리 죽는데요. 그다음에 7, 70%에 만족하라. 올인하지 말고 황혼의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고 8, 팔팔하게 운동하라. 인생은 짧으니 게으르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챙겨라 하는 얘기고요. 9, 구차한 변명을 삼가라. 변명하면 사람이 몹시 추해 보인다. 10. 소득의 10%는 친구, 동료들을 위해 투자해라.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 자산이다. 이래서 1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삶의 지혜를 써놓은 거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반성도 되고 또 요거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희망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감이 됐던 게 네. 안 하려던 거를 이제 습관처럼 하려고 할 때 그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니까 예. 중간중간 5분씩이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좋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5분을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중간에 왜 이렇게 눈이 떠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뜨고 싶더라고요. 감고 있다가. 맞아요.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진짜 네. 그런 거 필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실천해 네. 봅시다. 딴 건 할 수가 있는데 그 10분 명상하고 30분 독서는 참 지금은 잘 안 되고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다음에는 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실천했는가 자기가 실천한 거 고백하는 시간. 네. 다음 주부터 10분 찍어서 10분 명상. 다 같이 명상이를 오는 김에 다 같이. 알겠습니다. 우리 정한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은 무심한 세월의 파도에 밀려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하나씩 둘씩 불기객으로 순서 없이 사라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멀어지고 치아는 성한 데가 없고 다리에는 힘이 빠지고 어깨는 결리고 정신은 깜빡거리는 황홀길도 한참입니다. 내게도 몇 년 후 닥칠 망고의 문턱이 오르겠지만 지금도 친구 소식은 나날이 줄어가고 우편으로 전해오는 광고지뿐이고 걸려오는 전화는 전화기 바꾸라 노인 보험에 들라는 등 알아듣기 힘든 아가씨 속사포가 귓전을 때릴 뿐 정작 기다리는 친구나 지인의 안부는 자꾸 들어들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힘든 세월 용케도 견디며 자식들 그런 대로 길러 부모의 노릇 어느 정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살다가야 할 터인데 하는 생각뿐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는 여기저기 미궁의 함정이 놓여 있어 언제 나빠질 수 있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길만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훌쩍 떠날 적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이 후 동항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길이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살아가면서 당신이 있어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으면 자주 만나고 걷고 담소하고 때가 되면 막걸리 한 잔 나누며 보내는 은빛 단풍로 물든 황홀의 인생 아름답게 가꾸고 남은 인생 여정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후회 없이 살다 가세나.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작은 봉사를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년배 상담사.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봉사하는 날 가면 이제 전화 상담을 하거든요. 이제 상담이래야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지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조금 멀리 좀 이렇게 떨어져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하시면 드리고 그분들이 또 불편한 건 없는지 또 아니면 또 누가 굳이 말 시켜 드리는 말벗해 드리는 분들 또 굳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화로 친구 삼아 이런저런 얘기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보면 외로움이 이렇게 나이 먹고 혼자 있으면 크구나. 그래서 전화를 하면 어떤 분은 길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상생활 모든 걸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관심 갖고 전화 걸어주고 이렇게 나한테 잘 있느냐고 물어봐 주니까 그 자체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참 이게 보람되구나.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라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뭐 공감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준비해 왔던 이유도 그분들이 아침을 제때 안 드셔. 아침을. 그래서 아침을 드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약을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시니까 아점겸해서 점심 먹을 때쯤 같이 약을 이렇게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듣는데 한두 분이 그러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군가가 식사를 챙겨드리면 그냥 먹을 텐데 내가 챙겨서 먹으려니까 귀찮아. 근데 저도 보니까 아침에 그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게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뭐 과일 한 조각 먹든지 아니면 뭐 빵에 우유 잠깐 먹고 그냥 때우고 점심을 좀 먹고 뭐 오히려 조금 먹어야 될 저녁을 과하게 먹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아침을 아점으로 때우시고 그때 약 드시고 저녁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드시고 이러면은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을까. 더군다나 추워질 때는 더 할 텐데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윤정수 어머니 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겹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원에 있는 도피안사 3층 석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철원군 도피안사에 있는 3층 탑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탑은 대적 광전 앞에 있다. 여기에는 비로자나불이 직권인 이 손 모양이 직권입니다. 그 손 모양을 무드라 또는 보다 그리 뭐 이렇게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직권인을 불상에 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이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직권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비로자나불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말로서 버모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바이로차나 또는 마하와이로찌나 이게 왜 발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가 하면요. 인도에는 하도 이 민족이 여러 그 민족이 살아서 말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혀 발음이 다른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게 빛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추어 일체 중생을 구한다고 본다. 바로 지금 이 손 모양을 얘기했는데 지금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이 감싸고 있는 요런 모양입니다. 직권인이.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 그 사찰에 많거든요. 비로자나불이. 그런데 많은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전부 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직권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을 한 것이 비로자나불이다.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지혜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인데 바로 도피안이라는 말이 이르다,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불상도 비로자나불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부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바로 빛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 뒷면에는 아주 중요한 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함통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문장이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철원에 갔을 때 막 그 이 불상에 대한 글을 아주 유심히 봤더니 그 사찰에 있는
그 주지스님이 그거를 탁본 먹을 이렇게 한지에 먹여가지고 하는 탁본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여기 올 때 다 그냥 없앴습니다. 가져왔더라면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함통이라는 이 문자가 통일신라 경문왕 5년 86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어떤 그 문화재에서는 그 글자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절대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은 절대 연대를 가지고 있는 불상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요 불상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여기서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불상이 땅 속에 묻혀져 있던 거를 그 철원 근처에 있었던 그 어떤 군인 대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꿈을 꾸니까 불상이 묻혀 있는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발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철원 도피안산은요, 제가 마지막 간 것이 1907년인가 마지막 갔었는데 몇 차례를 갔어요. 그 군인들이 그냥 못 가요. 그 자기네 차로 안내를 해서 주민등록 다 맡기고 돌아올 때 주민등록 찾고 그 인원수 뭐 이름 이런 거 다 이제 체크를 하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런 곳인데 지금은 사이트에 보니까요 뭐 일주문도 생기고 뭐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군인들이 그 안내를 하는지 어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불상이 절대 연대를 가진 아주 귀중한 불상인데 아마도 이 불상으로 보아서 탑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요 불상이 있는 대적광전이라는 그 앞에 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탑도 같은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865년이면 9세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라 9세기가 되면 이제 지방의 세력이 일어나고 이제 상당히 혼란한 시기가 됩니다. 바로 이런 혼란한 시기에 만들어진 사찰이고 절이고 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탑의 기단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기단에는 안상, 이게 지금 또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안상이 어디에 조각되어 있는가? 이 사진으로는요. 바로 제가 보내드린 사진으로는 기단이 2층인데 요 부분 밑에 기단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데 이게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 안상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영주 가흥동에 있는 탑에 기단에 이렇게 그냥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요 기단의 안상을 대신 보여드리는데 이 안상을 일부 사람들은 연기창이다, 혼이 영이 들고 나는 창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안상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자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코끼리의 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팔각형 아래층 기단에 안상이 조각되어 있고 이런 조각은 신라 시대부터 나타나는데 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불상에도 나타나고 석등에도 나타나고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바로 코끼리의 눈을 형상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게 제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탑이 석가모니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부처님을 모시는 코끼리 동물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은 제가 동남아시아를 막 돌아다니니까요. 그 동남아시아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윤창숙이다 이랬더니 와, 창이라는 말이 그 태국 말로 코끼리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코끼리를 아주 신성한 동물로 여긴다면서 아주 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끼리를 조각하고 그 위에 탑을 세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이 안상이라는 게 코끼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연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위층 기단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는데 앙년, 꽃잎이 위로 향하고 있는 모양하고 복년, 꽃잎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양의 기단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그림을 보면은요 마치 무슨 북 모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팔각 기단 위에 탑신은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기단은 팔각형이고 위에 있는 탑신은 사각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신과 지붕돌이 하나의 돌로 되어 있다. 지붕돌 아래면의 받침은 1층, 지붕돌은 4단, 2, 3층은 3단으로 다르게 된 것도 특이한 점이다. 왜 탑신은 사각형인데 탑의 기단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도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위에는 저고리 있고 아래는 뭐 서양식 스커트 입은 그런 모양의 꼴입니다. 이 탑이 지금. 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철원하면은 예. 후삼국 시대 그 애꾸는 궁예? 태봉. 궁예, 예. 거기에 도읍지예요. 예, 태봉. 예, 그래서 지금도 못 가는데 그 도피안사 절에서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넓은 평야 있는 데가 도읍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좀 몇 주 전에 했는데 우리가 금산사에 육각형의 탑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하나 지금 남아 있다. 그래서 남한 하나, 북한 하나에 육각탑이 있다. 그게 이제 고려 시대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정사도 보면 월정사 팔각 구층탑이에요. 팔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궁예가 세운 후삼국의 그 고구려 옛날 고구려 땅에서는 주로 각이 세워지는 탑들을 세운 것이 일반적이고 신라 시대 땅에서는 사각형의 탑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로 요 도읍지인 이 철원에서 한편은 후삼국의 그 궁예의 스타일의 팔각을 만들고 한 부분은 신라 시대의 탑을 아직도 이어오는 이런 걸로 매치가 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한 탑에 각이 다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지식이 꽉 찬 얘기 탑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면 그냥 아, 저게 저런 모양이구나 이러고 말 텐데 알면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에 꽉 차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한 주 건강하게 보내고 신청곡 하셨나요? 아, 예. 저는 혜은이의 진짜 좋아해. 예. 와, 네. 김창수 어디? 저는 안치환의 11월. 눈부신 너에게. 이야. 세 곡 듣고 오늘 은빛다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나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낙엽 지는 소리 좋아하던 너 난 몰랐네 내가 나 곁에 줄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데 빛고운 사랑의 추억이 남아있네. 그대와 함께한 빛났던 순간 지금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어느덧 혼자 있을 준비를 하는 시간은 저만치 우두커니 서있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데 빛고운 사랑의 추억이 나부키네. 11월 그대와 함께한 빛났던 순간 지금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어느덧 혼자 있을 준비를 하는 시간은 저만치 우두커니 서있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데 빛고운 사랑의 추억이 나부키네. 11월 감아도 난 너만 보여. 너 하나로 가득 찼어.
가슴 뛰던 날 너에게 지금 너에게 숨차게 달려간다 널 사랑하니까 너밖에 모르니까 You are my everything You're my sunshine 난 너만을 바라볼게 숨쉬는 이유와 사는 내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돼서 너와 함께 구름 가득 하늘 아래 우산 없이 비를 만나도 함께면 너와 함께면 눈부신 하늘이다 널 사랑